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 유럽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로마는 둘로 쪼개어져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중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공격으로 멸망합니다. 게르만족은 원래 유럽에 살던 유목민족인데 중국을 괴롭히던 흉노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는 훈족의 침공으로 로마로 넘어와 로마에 살거나 용병이 되기도 했던 민족입니다. 이렇게 많은 게르만족이 남아하는데 이것을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한편 서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동로마의 수도는 비잔티움인데 로마 제국 시절 새 수도가 된 곳입니다. 비잔티움은 또 콘스탄티노플 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잔티움은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는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들의 영토를 공격하여 영토를 넓힙니다. 그러나 훗날 영토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한편 게르만족들이 세운 나라 중 프랑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프랑크는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카롤루스가 영토를 넓히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프랑크는 셋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세 나라가 현재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위기가 찾아옵니다. 위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바이킹이 내려와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킹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게르만족인데 노르만족이라고도 불립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추운 지형이었는데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인구가 늘어나 먹을 것이 부족하여 바이킹이 약탈을 한 이유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바이킹은 좁은 배를 타고 쳐들어왔는데 이 배는 롱십이라는 배인데 롱십은 폭이 좁아서 좁은 강이라도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이킹은 이후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영주가 되어 영지를 다스리기도 하고 황제의 친위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이킹은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약탈을 하였으나 점차 사라졌습니다. 중세 유럽은 봉건제가 존재했는데 봉건제는 영주가 왕과 계약을 맺고 영지를 다스리는 제도였는데 당시 중세 유럽의 신분은 이러하였습니다. 맨 아래 계층은 농노인데 농노는 평생을 영지 안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사였는데 기사는 제후에게 봉토를 받고 제후와 함께 싸우는 계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후입니다. 제후는 왕에게 영지를 받고 왕에게 충성하였습니다. 맨 위의 계층은 왕입니다. 왕은 봉건제에서 가장 높은 계층이었습니다. 이렇게 봉건제는 중세의 핵심 제도가 됩니다. 유럽에는 기독교가 유럽에 널리 퍼졌는데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직자나 수도사를 뽑는 것이 왕에게 돈만 주면 될 수 있게 됐고 성직자, 수도사들이 땅을 많이 가지게 되며 성직자, 수도사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클리니 수도원처럼 개혁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세 유럽은 교황의 권력이 강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카노사이 굴욕이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왕이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게 하였는데 신성로마 제국 의왕제 하일리 2사세는 이를 어기고 성직자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하일리 2사세에게 불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일리 2사세는 그레고리우스 7세를 괘씸히 여겨 그레고리우스 7세를 몰아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하일리 2사세에게 파문을 내립니다. 하일리 2사세는 이를 막기 위해 카노사성으로 갑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3일을 카노사성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교황은 하일리 2사세를 용서해주게 되었고 교황의 힘이 강해집니다. 11세기 예루살렘은 파티마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였지만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파티마 제국은 유럽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크족이 셀주크 튀르크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 비잔티움을 위협하고 성지 순례를 못하게 하자 불만이 커집니다. 그리고 교황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1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1차 십자군은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이슬람을 물리치고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후 예루살렘에 세워진 땅들은 모두 아이유브 왕조의 살라딘에게 멸망합니다. 2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얻고 승리하였으나 아이유브 왕조의 살라딘에 의해 빼앗깁니다. 교황의 요청으로 영국, 프랑스, 신성로마 제국이 연합해 최대 규모의 십자군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강을 건너다 익사해서 죽고 영국과 프랑스만이 남지만 영프는 싸우다가 휴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는 먼저 돌아가고 영국만 남아서 아이유브 왕조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은 사자신왕 리처드 1세가 십자군 전쟁을 하는 사이 리처드 1세의 동생이 왕이 되고 아이유브 왕조도 계속 싸울수록 상황이 안 좋아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살라딘과 리처드 1세는 예루살렘을 아이유브 왕조가 지배하나 성지 순례를 할 수 있게 하며 3차 십자군도 끝납니다. 그러나 교황은 이것에 불만을 가지고 4차 십자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배로 공격하기 위해서 베네치아인들에게 배를 주문하나 돈이 부족했고 결국 4차 십자군은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 도제가 제안을 합니다. 헝가리에게 빼앗긴 자라라는 땅을 되찾아주면 배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군은 제안을 수락하고 자라를 되찾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은 교황의 뜻 없이 헝가리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파문을 당합니다. 이런 십자군을 반기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비잔틴 제국 왕자였습니다. 왕자는 십자군에게 왕위를 되찾아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십자군은 이것을 수락하고 비잔틴 제국을 공격해 왕위를 되찾게 되지만 왕자가 죽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비잔틴 제국을 침공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라틴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5차에서 9차 십자군 모두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세 봉건제가 무너지고 교황이 왕에 의해 교황청을 옮기는 일까지 생기며 점차 변화하였고 르네상스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한편 이슬람 세력은 십자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어 몽골 제국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렇게 이슬람 세력은 영토 대부분을 몽골에 빼앗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